작년 11월 28일 혹시 기억나세요? 올해 첫눈이 내렸는데 너무 많이 내렸죠? 경남 일부 지역 제외하고는 한반도가 하얗게 덮인 위성사진이 좀 화제가 되기도 했었고요. 우리 항덕들한테는 또 그 인천공항에서 벌어졌던 대규모 지연사태, 취소사태 요게 이슈가 좀 많이 됐었잖아요. 근데 이날 왜 이렇게 많은 지연과 결항이 발생했냐? 오늘은 이런 얘기들을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익스플레인은 디아이싱입니다. 자, 공항에 눈이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비행기가 일단은 뜨고 내리기가 어렵겠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미끄럽죠. 활주로에 눈이 치워도 쌓인다고 생각하면 비행기가 뜨고 내릴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될 거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 있죠? 가시거리, 비지빌리티라고 하는 그거요. 눈이 굉장히 많이 온다고 하면 눈 때문에 앞이 뿌얘지잖아요. 지금 항공기들은 가시거리가 125m 확보가 안 되면 이륙을 못합니다. 다만 HUD가 장비된 기종의 경우에는 가시거리가 75m까지 떨어져도 이륙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크게 보면 이런 문제들이 있기는 한데 첫눈이 왔던 날 인천공항의 대규모 지연 사태는 요거랑은 조금 달랐습니다. 결이. 뭐가 문제였냐면 항공기에 쌓인 눈을 치우고 떠야 되는데 이 눈 치우는 작업을 하는데 시간이 너무 소모가 돼버린 거예요. 이 항공기에 쌓인 눈하고 얼음을 치우는 작업을 재방빙, 영어로는 디아이싱이라고 합니다. 작년 11월 28일 요때 얘기로 다시 잠깐 좀 돌아가 볼게요. 그날 비행기 타려던 승객들이 기분이 많이 안 좋았던 이유 중에 이런 게 있었죠. 아니, 비행기 시간 되면 날 때 되면 태우면 됐지. 비행기에 태워놓은 채로 막 10시간씩 기다리게 하면 어떡하냐. 그런데 이게 항공사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습니다. 디아이싱 절차를 잠깐 좀 보면요. 주기장에 있는 비행기를 각 공항에서 정해진 디아이싱 장소를 일단 끌고 가야 됩니다. 거기에 비행기를 딱 대고 나면 약을 막 비행기에 막 뿌려요. 요 작업이 1시간이 넘게 걸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인천공항에서 디아이싱 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은 총 33곳 있고 디아이싱 장비는 31대가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인천공항에서 작년까지 제4활주로 확장 공사를 끝내고 발표했던 내용을 보면 1시간에 트래픽을 80대까지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홍보를 한 적이 있어요. 디아이싱은 출발하는 항공기에만 필요한 거고 최대 트래픽 80대 중에 절반이 출발하는 항공기라고 가정을 하면 1시간에 40대죠. 근데 한 번에 디아이싱 할 수 있는 항공기는 최대 30대다? 그러면 1시간에 10대씩 계속 지연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눈이 만약에 계속 온다. 또 10대, 또 10대, 또 10대. 이런 식으로 지연이 쌓일 수밖에 없는 거겠죠. 항공기에 쌓인 눈이나 얼음을 걷어내려면 약품을 뿌려야 되잖아요. 이 약품이 뭐냐면 줄리콜 화합물이라는 화학약품을 좀 쓴다고 합니다. 재빙 방빙 용액은 크게 4가지로 나눠져요. 1번은 뭐냐면 제일 묽은 용액입니다. 항공기 전체에 빠르게 뿌려서 쌓인 눈을 빨리 걷어낼 때 1차적으로 써요. 자, 그 다음에는 4번으로 먼저 가볼게요. 요거는 점도를 많이 높인 용액이에요. 눈이 계속 오더라도 비행기에 안 들러붙게 해주는 그런 용액입니다. 2번은 4번하고 비슷한데 지속시간이 짧고 3번은 저속 항공기에 주로 쓰이는 용액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쓰진 않는 거예요. 문제는 이 눈이 안 들러붙게 유지해주는 4번 용액의 지속시간입니다. 이 용액의 지속시간을 핫타임이라고 부르는데 이 핫타임이 그렇게 길지가 않다는 게 문제예요. FAA가 만든 문서를 보면요. 기온이 영하 3도보다 높고 약한 눈이 계속해서 내리고 있을 때 4번 용액의 핫타임이 2시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눈이 좀 오네? 하는 수준으로 내린다라고 하면 1시간으로 줄고 기온이 영하 8도까지 떨어진다. 그러면 또 절반으로 줍니다. 눈이 좀 오네? 근데 여기다 영하 8도다? 그러면 핫타임이 30-40분 정도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추운 날 눈이 많이 오면 올수록 비행기가 뜨지 못할 이유들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근데 만약에 이 디아이싱을 승객이 타기 전에 한다고 가정하면 일단 비행기를 지정된 장소로 가서 디아이싱 받고 다시 주기장으로 비행기 끌고 와서 승객 태우고 거기서 이륙허가 받고 택싱하고 이륙하는 시간이 2시간 넘어버린다. 디아이싱 처음부터 다시 받아야 되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승객 다 태운 상황에서 그 다음에 디아이싱 작업을 받으러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공항 입장에서도 이륙 준비가 완벽히 끝난 비행기에 우선적으로 디아이싱 순서를 줄 테니까 빨리 태워서 순서 빨리 받는 게 조금이라도 빨리 이륙할 수 있는 방법이었겠죠. 이렇게 디아이싱 작업이라는 게 시간이 걸리는 일이니까 이걸 요즘은 최대한 빠르게 받고 이륙하기 위한 방법들이 좀 동원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디아이싱 받으려면 엔진을 일단 도착해서 끄는 게 일반적이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상황에 따라 엔진 시동을 끄지 않고 걸어둔 상태에서 디아이싱 받는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디아이싱은 이륙하는 비행기에만 필요하다고 우리 맨 앞에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11월 28일에는 왜 착륙하는 비행기들도 그렇게 대란급으로 도착 지연이 발생했었을까? 이미 이륙해서 공항에 없어져 있어야 될 항공기들이 공항을 계속 못 떠나고 있으니까 이게 내려서 도착할 주기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착을 못한 겁니다. 과거에 인천공항이 없던 시절에 김포공항만 있던 시절에 기장님들 얘기를 좀 들어보면 김포공항은 11시만 되면 공항이 운영을 끝내고 문을 닫잖아요. 그러니까 도착이 줄줄줄줄 지연이 되더라도 공항 운영 시간 끝날 때쯤 되면 관제사들이 그냥 야, 그 비행기는 그냥 지나다니는 통로 그쯤에 세워. 거기서 승객 내려주고 짐 내리고 그렇게 하라고 했다는 전설 같은 경험담들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인천공항은 24시간 돌아가는 공항이니까 그렇게 길 가운데 세워놓고 내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출발도 도착도 못하는 그날의 상황이 그런 이유로 만들어진 겁니다. 자, 여러분 작년 8월쯤에 브라질에서 보이패스라는 항공사 소속 2283편 항공기가 갑자기 추락한 사고가 있었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이 비행기의 추락 원인이 얼음이 맺히기 쉬운 조건이 된 하늘을 아무 조치 없이 지나가다가 항공기에 얼음이 들러붙어서 양력을 잃고 추락한 걸로 강하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사고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항공기의 디아이싱은 안전하고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작업이에요. 우리나라도 최근에 항공사고가 좀 연이어 발생하면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좀 높아진 상황이죠. 비행기가 지연되고 결항되고 이런 거 당연히 불편하죠. 여행 스케줄 망가지면 기분도 좋지 않겠죠. 하지만 그 어떤 불편이나 어떤 불만도 나의 생명과 나의 안전보다 중요하지는 않다는 거, 이런 점을 조금만 생각하시면서 비슷한 일을 혹시 겪으시더라도 조금 마음을 누그러뜨릴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총괄의 권기범, 제작의 박예진, 그리고 기획과 진행의 저 이원주였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